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 매트릭스에 쉽게 키보드로 접속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피상적 인간관계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익명성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막 악플을 씁니다. 제가 이제 썸네일에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제 여러분은 이게 누가 쓰는지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졸꾸러기여갖고 제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만이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면은 어떤 집단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썼는지 어렵지 않게 그냥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100% 근거는 없으니까 추측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썼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 책 댓글이라고 출판사가 그 댓글을 지울 수 있는 권한은 1도 없어요. 그 댓글을 지울 수 있는 거는 교보문고면 교보문고 MD, 알라딘이면 알라딘 MD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악의적 댓글이고 근거가 없는 악플이면은 저희가 출판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D가 평가를 해서 그거를 지웁니다. 근데 지금 아마 지워졌을 거예요, 그 글이.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그 게시판에 그거를 캡처해서 그거를 저희 출판사 이제 편집장님께서 교보문고에 이렇게 해서 똑같은 아이디로 추정되는 게 똑같은 패턴으로 책을 사지 않고 선풀인 척 하면서 1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달고 있다고 하니까 MD가 판단했을 때도 상식적으로 봐도 미친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MD가 지우니까 여러분 지금 이 러브 팩츄얼리 거기 가셔갖고 진짜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살면서 제 유튜브 커뮤니티 여기 제목에 나온 그 아이디랑 러브 팩츄얼리 가셔갖고 보세요. 또 1점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냥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사건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은 제가 왜 러브 팩츄얼리를 강추하냐면은 이게 사랑책인데, 결국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책 이제 읽으시는 분들은 알고, 이용승 원장님이 요즘 왜 진짜 독서를 빡세게 하시거든요. 이용승 원장님 싱큐 멤버들은 잘 알아요. 근데 이용승 원장님이 이거를 뭐라고 추천하셨냐면은, 제가 이제 책 나오기 전에 선물로 드렸거든요. 원장님은 하나. 워낙 고생하셔갖고 감수도 오래 하시고 싱큐도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진짜 웬만해서 책을 안 주거든요. 근데 이용수 원장님은 이제 요즘에 저도 좀 돌봐주시고 제 친형 같아갖고, 웅이사 옆에 있는데 웅이사 기침해도 돼요. 아니 무슨 웅이사가 여기서 기침이 나오니까 막 이러고 있어. 기침해도 돼요, 웅이사. 내가 기침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고, 그러니까 모든 결혼할 사람, 그러니까 아무튼 결혼 관련된 사람은 진짜 다 읽어야 된다는 거야. 전 국민 의무필독서가 돼야 될 정도로 사랑에 관한 완벽한 책이라는 거 어느 정도 읽으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애착 모델이 나오는데, 그게 원래 애착 모델이 보통 이제 어린이들한테 적용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성인들한테도 적용을 했는데, 이제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그 다음에 안정형, 불안형 이제 믹스드인데, 안정형이 우선이 한 53%인가 밖에 없죠? 아마 제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워낙 두꺼워갖고, 그 안정형이 사실 제일 장점이 많고 제일 좋고 보편적인 형이에요. 47%는 불안형이나 회피형이나 불안 회피형이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악플을 다는 분들은 이제 불안형들이 많아요. 불안형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저 사람은 사랑의 관점에서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하니까 한결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한결 더 마음이 편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책 러브 팩츄얼리 다 읽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사업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사람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통찰력을 선물해 줄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정점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거에 정확하게 비례하게,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비례하게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런 거 한번 가정해 볼까요? 전 인류 평화를 위해 제가 10조를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누가 유튜브 방송 찍죠? 거기 싫어해 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 조건도 없는 거예요. 뭐 정치도 아니고 정체도 안 밝히고 그래놓고, 예를 들어 뭐 유니세프로 10조가 들어간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계좌가 딱 나오고 유니세프에서 보내준 계좌가 나오고, 그럼 여러분 거기 싫어해 안 찍힐 것 같아요? 무조건 지켜요. 세상에는 소음이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직장인은 선형적 구간이 있는 분들이에요. 뭐냐면은 어떤 시스템을 설계해 놓고 여러분의 노력한 만큼 이렇게 단계를 짜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기하급수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연예인이든 뭐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자영업이든 기하급수를 확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기하급수를 확 올라가면은 그거에 진짜 상응하게 똑같은 스피드로 미친놈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다 성공을 꿈꾼단 말이에요. 다 성공을 꿈꿔요. 다 성공을 꿈꾸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요청해서 안 지어지는 것도 있고 지어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에요. 너무 슬프게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안면을 튼 사람 중에 악플을 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가 악플이 완벽한 공부법에 뭐가 달렸었냐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고영성 작가 고졸인데 이 새끼 무슨 공부법 책을 쓰냐예요. 미친 새끼죠, 진짜. 예? 또라이예요, 또라이. 저는 박사인데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하고 그다음에 그럼 내 얘기는 왜 안 해주는 거야? 나는 공학 박사니까 공부법 책 쓸만하지 않나? 예?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뭐 협의 중이고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제가 유명 메이저 3사에서 여러분이 알만한 연예인, 우리나라 탑10 연예인이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공부 관련해서 출연해달라고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근데 아마 12월 달에 촬영인데 제가 그때 출장이 있어요. 출장이 있고 그때 일이 유독 많은 달이어갖고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뭐 공부에 관련된 거니까 뭐 저는 돈 안 주셔도 되고 그런 거는 제가 자문은 다 해드리겠다 그랬어요. 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또 공부 갖고 헛소리 할까봐 제가 무료 자문은 다 해드리겠다고 작가님한테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커피도 한 잔 사드리고 아무튼 그 정도인데 그 정도인데 뭐 고작가 고졸 새끼가 뭘 하냐고 진짜 혼자서 댓글을 몇백 개를 달았어. 인터파크는 심지어 댓글 다는 데도 아닌데 거기도 달았어. 알라딘, 예스, 웅이사님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때 너무 빡이 쳐갖고 날 욕하는 건 또 제가 잘 참아요. 근데 고 작가님 욕하는 건 제가 또 잘 못 참아요. 신영준입니다. 뭐 그다음에 뭐뭐뭐뭐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명예훼손, 허위 사실, 민사, 형사 다 걸겠다고. 근데 제가 딱 거기다가 썼어요. 근데 사람은 실수는 하지만 실수해서 아무나 인정도 하지도 않고 거기서 아무나 배우지도 못한다. 만약에 내가 24시간의 기회를 줄 테니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댓글을 지워라. 근데 단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나는 내가 직접 민형사로 다 걸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게 제가 소송을 2번 한 게 딱 2번이에요. 어떤 미친 교수 자식이 제가 소송 협박범이라 그랬는데 딱 2번. 여러분이 그 글을 읽어보세요. 그게 협박인가? 오히려 용서를 해준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글을 다 지웠고 저도 지웠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우리가 아는 사람, 왜? 제가 그랬거든요.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간에 나는 당신 얼굴을 꼭 만나보고 싶다.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거에 제가 볼 때 지웠을 확률이 높아요. 아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정적으로. 그 다음에 2번째로 제가 고소한 게 그거예요. 고소했다가 안 했어요. 저는 고소를 해본 적이 요번에 처음이에요. 살면서 그 미친놈 집단 애들. 왜 했냐면은 어떤 여자애가 빅보카를 막 깐 거예요. 빅보카 까는 건 좋은데 그 여자애는 일단은 뭐였냐면은 학부생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 복잡계가 아니기 때문에 테스토리라는 정확한 전문 과정이 있어요. 전문 과정. 그 다음에 우리 예슬이가 보니까 그 여자애가 돈을 받고 번역을 하는데 번역이 다 틀렸어요. 그걸 떡하니 돈을 받고 번역을 하고 있는 애가 우리 책을 까는 거예요. 우리 책을 또 까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걔가 뭐라고 정확하게 썼냐면은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진짜 얘랑 나랑 소송에 가면은 다 로데이터 까면은 얘는 짤 없어요. 빅복하는 똥이다. 똥은 네 딸한테나 처먹여라. 이렇게 써서 이거는 그때 고 작가님이 분노하셨어요. 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또 자기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자기 자식이 만약에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봉변을 당한다? 부모는 거기서 슈퍼맨이 됩니다. 고 작가님이 진짜 얘는 감옥 가야 된다고. 근데 또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 걔가 아직 학생인 것 같고 신박사 바쁘니까 내 부탁 한 번만 들어달라고 그냥 무시하라고, 그냥 관심종자인 것 같다고 그냥 무시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소송을 안 걸었어요. 그래서요. 걸었으면 걔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안 걸었어요. 그 다음에 걔는 더 쉬운 게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허위 광고를 한 게 있어요. 뭐 해서 뭐 어디 합격, 뭐 해서 토플 합격, 뭐 해서 뭐 합격. 그는 뭐 30시간에서 뭐 합격, 뭐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걔가 시간당 5만 원인가 받는다는데 그 스카이브로 하면서 원격으로 하면서 제가 그거 곱해보니까 2억이 넘더라고요. 걔는 세무조사 때리면 금방이에요.
걔는 그러면은 거의 1년에 세금을 4, 5천씩을 냈는데 안 냈으란 게 거의 뭐 100% 세금을 안 냈으면은 세법을 위반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까봤는데 그만큼 소득이 없으면 뭐죠? 허위가 한 거죠. 걔는 지도세 걸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별의별 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면 할수록 음의 블랙스완은 계속 터지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고 착실하게 사는 게 가장 안티프레이즈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 다음에 진짜 두 번째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더 메시지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성공하면 할수록 미친놈들은 똑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해서 무너지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어떤 사정이 있었건 간에 나쁜 일들이 연예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젊은 친구들이 안타까운 나이에 목숨을 스스로 끊는 지금 경우가 벌써 두 번째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탑에 올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버틴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도 그냥 미친놈이라고 하고, 제가 무슨 커뮤니티에서 짤을 봤는데, 이효리 씨가, 저 이효리 씨 되게 좋아하는데 멋있잖아요. 이효리 씨가 야구장에 온 사진을 누가 찍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기사 나오니까 이효리 씨가 방송에서 펑펑 울었다는데, 그냥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좀 잘 버텨요. 그 다음에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그 미친 집단에 관련해서는 이미 소송에 들어간 게 있고, 소송에 들어간 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방송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졌으면은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납득을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로만 대응을 하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빡쳐서 한마디씩은 적어주지만 걔들이 짖던 말던 저는 그냥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어차피 관심 종자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고, 러시아 계정 쓰는 사람이고, 공사 다니면서 업무 시간에 기자한테 허위 정보 주는 사람들이고, 초상권 뺏어갖고 자기 광고 수익 올리는 거의 인간 말종 집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떳떳하면 그 사람들이, 제가 거기 있는 사람 한 명 만나봤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한 명 만나봤는데 저한테 끝날 때 너무 감동받았고 빡독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얄짤없는 게 홍 이사님이 같이 갔기 때문에, 박사님 하시는 거 좋아서 저희가 나중에 부천에서 부천 대표에서 할 건데 거기서 빡독이나 공부 컨텐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니 저를 차단하더니 이 새끼 미친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상종할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 다음에 냅두면 되고, 두 번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안 그러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천사 같고 그런 거 같죠? 여러분 그 사람들도 악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편향입니다. 편향. 거기서 진짜 악마도 있겠죠. 근데 이건 편향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 자한당 지지자들 이렇게 갈리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종교, 그다음에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빠지면은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그냥 다름의 문제인데, 무조건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예? 악으로 규정해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 정치인이 예를 들어 과속을 하다 걸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새끼는 범법자인 거예요. 무조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그냥 사람들 편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어디 가서 악플을 쓰고 뭘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많이 하세요. 저는 인터넷 사회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선풀을 많이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냥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도파민 때문에 그러거든요. 악플을 내가 익명성 뒤에 숨어서 쓰면은 저쪽에서 흥분하고 빡치는 거 보니까 신나거든요. 그럼 도파민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무관심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더 센 걸 해야 되나? 그러면서, 왜냐면 그 다음에 왜 도파민 수치가 더 올라가려면은 반응이 더 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무관심으로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떠났어요. 그 정신병자 집단도 많이 떠나갔고, 제가 최근에 글 하나 온 것도 그냥 테스트 해보려고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냥 말려 죽으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악인으로 규정하고, 다른 게 아니라 악인으로, 그냥 비논리적인 게 아니라 절대 악으로 규정을 하고 이 새끼 죽어라 라고 악플을 달고 있는 건 아닌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진지하게. 저도 그 글을 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나도
나도 모르게 누구를 악인으로 규정을 하고 정말로 절대 악으로 규정을 하고 막 진짜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닌가. 예?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랑 함께 반성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뭐 딴 사람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저랑 지금 상대하는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라 위법자들이 많아요. 위법자. 네,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K 교수 같은 사람은 K 교수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서 무조건 세상의 평가를 받게 할 거예요. K 교수가 대학교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엄청 언급했거든요. 진짜 엄청 언급했어요. 저는 아주대가 윤리위원회를 여는지 볼 거고, 저는 K 교수가 어떻게 그 바둑에 관련돼서 한국기원 이사가 됐는지도 그것조차도 되게 궁금해요. 그것조차 되게 궁금해요. 만약에 그게 그거 왓슨 때문에 된 거면 거기서부터도 다 이거는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가 악인이다 뭐 선인이다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안 했는지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하나씩 다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모든 거에 대한 조사를 다 받고 있어요. 모든 거에 조사를 다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제가 요거 얘기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얼떨결에 제 모르는 번호를 하도 많이 와갖고 안 받는데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누워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박사님 팬인데 왜 그러시냐요. 근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약간 사람이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 어디서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회사를 통해서 대교에서 얻었대요. 일단은 만약에 회사를 통해서 대교에서 얻으면서 그거를 자기 개인으로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배임이에요, 배임. 근데 대교는 제 전화번호를 줄 수도 없고, 저는 대교 소속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교는 제 전화번호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을 한 거죠. 어떤 자기의 루트를 통해서 제 전화번호를 얻은 다음에 거짓말을 해서 저를 괴롭히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걱정해 주시는 만큼 뭐 주변에 좋은 사람들 너무 많아서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런 거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 무대응보다 좋은 일 있으면 가서 적극적으로 잘하셨습니다, 하트도 찍어드리고, 선풀도 진짜 그냥 하트만 무의식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잘해야 되는지, 왜? 그럼 닮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불안형이랑 회피형이 안정애착형이 되려면은, 안정형 애착형으로 돌리려면은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어울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것 자체가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반성하면서 좋은 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